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는 게스트 방송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군지 궁금하셨나요? 네. 자, 오늘의 게스트 언니차님이시고요. 와! 제가 구구절절 소개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본인의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빠차 아니고 오빠차 아니고 여성들을 위한 언니차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현지라고 합니다. 저는 언니차라는 건 말 그대로 여성분들께서 운전을 시작하고자 하실 때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알아보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다 모르시는데 물어볼 때가 솔직히 말하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럴 때 남자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거 봐. 그래 네가 나한테 물어볼 줄 알았지. 여자들이 원래 차를 모르잖아. 이런 표정을 짓는 게 정말 극혐이라서 그래서 제가 만든 여성분들을 위한 운전 토탈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사실 제가 진짜 저번 회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언니차님 제 방송에 언제 나와주시나. 근데 이제 저도 서울 와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었고 언니차님도 요즘에 계속 강연 같은 거를 많이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서로 채팅이나 이런 거는 자주 해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얼렁뚱땅 혹시 시간이 되시나요? 냅다 물어봐. 맞아, 정말 냅다 물어봤죠. 네. 정말 갑자기 혹시 시간이 되시나요? 그러니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때 예, 그 맞아요. 근처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녹음 하나 합시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언니차님을 제가 이 멋진 언니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와! 제가 저번에 두 소장님 이후로 지금 굉장히 또 전문적인 분야의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네. 저번에 이제 부동산 얘기도 엄청 막 되게 전문적으로 했는데 사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언니차님이 분명히 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연과 강의로 단련이 된 그런 뭔가 멋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오늘 사실 제 친구 그렇죠. 우리의 친구? 네. 약간 편한 사이로서 약간 한번 나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왠지 저의 이 팟캐스트 제목에 언니차라는 이름을 보고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이 어떠신지 직접 또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최근에 가장 큰 근황이라면 그동안 계속 책을 쓴다고 말씀을 막 드려왔었잖아요. 근데 진짜 이 책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아마 책을 쓰겠다고 처음 발표한 게 한 1년 전인가? 2년 전. 그러니까 제법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마치고 책을 내야 되는데 이제나 저제나 그러다가 진짜 제대로 온 거를 전부 다 송고를 하고 이제 편집자님과 함께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책 내용도 차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그쵸.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초보자분들께서 초보를 떼고 중수로 발전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건데요. 솔직히 저도 이제 초보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때 나 이제 운전을 시작했으니까 뭘 좀 알아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근데 뭐부터 알아보지 뭐 맞아요.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솔직히 저는 진짜 맨땅 헤딩 말 그대로 진짜 맨땅 헤딩 처음 난 사고가 그 렌터카를 빌려서 서울에 이렇게 갔는데 벤츠랑 사고 났어요. 와우! 그 차 가격을 나중에 궁금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1억 6,900만 원짜리 차라는 거예요. 뭐 식은땀. 그래서 그때 막 진짜 그 사고 처리가 완전 개판으로 됐어요. 그랬구나. 진짜 그때 다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먼 산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얘 생각난 김에 얘기를 드리자면 그 중년 아저씨 분이 있었거든요, 차에. 그리고 한 명이 더 타고 있었어요, 조수석에.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말도 안 하고요. 그냥 개무시를 한 거죠. 오 마이 갓. 그러니까요. 자기 벤츠 탔다 이거야? 그래서 진짜 저는 나름대로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을 하고 있었고, 그 차가 끼어들다가 저를 받은 거였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이제 제가 알죠.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맞아. 참고로 그쪽 과실이 70, 내가 3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몰랐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내가 직진을 하고 있었고 그쪽에 끼어든 거니까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딱딱 두드리면서 사고 났는데 잠깐 내려서 보세요. 이랬더니 안 내리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계속 안 내리고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차들은 빵빵거리지 막혀있는 강남대로 차가 얼마나 많겠어요. 맙소사. 진짜 강남대로의 그 교보타워 바로 지나서예요. 완전 막히는 데잖아요. 와.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보험사를 부르니까 보험이 오니까 그제서야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와, 뭐야. 어이가 없죠.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 응. 보험사 남자랑만 얘기했어요. 어이가 없다. 그러더니 그 제 쪽 보험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뭔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해자라고 단정을 짓고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과실이 지금 제가 모든 걸 알게 된 이후에 30대 70인 걸 알고 있지만 그놈들이 만든 과실이 얼마인 줄 아세요? 80대 20. 와우, 호구 났네. 그때 진짜, 그때 이후로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그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일이에요. 와, 진짜. 네, 2014년이니까 진짜 딱 10년 전이네요. 여러분, 언니 차가 이렇게 탄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울분으로 시작한 언니 차. 진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아저씨가 저를. 아, 그 너무 진짜. 억울하네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약간 음주운전이라서 제가 가까이에 오면 술 냄새가 나서가 아닌가. 그 생각도 지금은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하여튼, 그랬던 사고 처리의 기억.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요즘 근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요즘 근황은 그 책 내용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였구나. 내 정신아. 그래서 책 내용을 말 그대로 이렇게 억울한 사연도 있고 에세이로 그 다음에 내가 초보에서 중수로 지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차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름 아니면 원리, 차 구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방금처럼 80대 20으로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의 유형과 그거에 대한 과실들 그리고 막 경고등 같은 거 떴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막 이런 정말 생존에 필수적인 모든 차에 대한 드라이빙 그런 것들을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언니차님이 그때 진행하셨던 경정비 클래스를 2번 제가 갔나요? 3번 갔나요? 하여튼 그죠? 여러 번 갔는데 맞아요. 그때마다 항상 느꼈던 게 보통 남자들한테 게임도 마찬가지고 나 이거 게임 좀 알려줘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들끼리만 아는 용어를 막 쓰면서 어려운 말 막 계속해서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분명히 저도 운전을 10년 넘게 했지만 그 차에 대해서 이동수단 이상의 느낌을 가지지 않았던 게 뭘 좀 물어보면 계속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계속 하면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네가 못 알아들으면 네가 멍청한 거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언니차 경정비 클래스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오늘 운전 1일차야. 근데 알아들을 수 있게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전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이라는 거는 어려운 말을 많이 써서 자기가 똑똑한 거를 내비추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도 이게 무엇인가를 약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정말 참 교육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언니차 경정비 클래스를 들으면 나 진짜 제로에서부터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나오시는 책도 뭐 언제 나올지 정확하게는 말씀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요 하반기쯤에 9월 정도로 예상하고 나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 저희 테이블 위에다가 언니차 경정비 클래스 2020부터 2020 되게 오래된 거죠. 네, 이거 완전 초판 버전이에요. 맨 처음 걸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언니차 2020 경정비 클래스 책자를 가지고 있고 그 뒤에 갔을 때 이제 리뉴얼이 돼서 2021 요게 2개예요, 제가. 왜지? 광주에 갔을 때 하나랑 이거는 그 대구에서 했던 거고 이건 대구에서 요거는 그 광주에서 했던 거고 아마 2020은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주셨을까? 그쵸. 아마 제가 그 기념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처음에 만났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우리가 안 지가 좀 돼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지? 기억이 좀 안 나는 거예요. 제 기억에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그 언니차 SNS 트위터랑 인스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아마 트위터로 팔로우를 해주셨을 거예요. 맞아. 처음에는 저는 모든 게 다 트위터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냥 언니차라고? 근데 그때 슬로건을 내비추셨던 게 뭐 아빠 차 아니고 오빠 차 아니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되게 흥미로운 계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팔로잉을 하고 네네.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실제로 만난 게 언젠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안면을 트게 되었는가? 실제로 만난 거는 아마 첫 번째로 만난 게 이 대구 경정비 강의였던 아니에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전에 개인적인 모임을 했었어. 언니차에서. 맞아요. 아니야, 그게 그- 홍대에서 있었어. 근데 그게 그 모임인가? 정확하게 그럴 것 기억이 안 같은데? 나는데 그 누구지? 그때 언니차님이랑 저랑 그리고 이랑 맞아요. 그분이랑 이렇게 해서 그게 네 처음이었구나. 명, 그게 맞아요. 그때 저한테 홍대, 워셔 홍대. 주시고 맞아. 그때 그거 그 말고 뭐였지? 타월도 저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타월이랑 어. 그거랑 그쵸, 맞아. 그리고 저 그 햇빛 가리개. 아, 맞아. 그것도 맞아. 주셨어요. 선바이저. 그리고- 선바이저 말고 그 유리창 앞유리. 아, 맞아, 가리는 맞아. 거.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많이 챙겨가도 되나? 맞아. 이랬잖아요. 이렇게 많이 주셔도 되나? 이랬는데 이제 제가 그때 서울에 안 살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서울에 오신 맞아, 김에 맞아, 맞아. 뭐라도 챙겨 가시라고 맞아. 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저 그래가- 너무 감사하죠. 맞아. 그때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가 네. 부산에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서울에 와야 돼서 그 네네. 부산에서 1박 하기로 했던 일정을 잘랐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1박을 할 거였는데 그냥 그 당일치기로 하고 아. 서울에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날 언니차님과의 만남이 재미가 없었다면 네. 나는 부산에 있었어야 되는데 왜 서울에 와 있나 이렇게 현타가 후회를 왔겠지. 했을 텐데 네. 그날 그냥 우리 단순히 밥 먹고 얘기하고 이게 맞아요. 다였는데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 진짜요? 너무 그게 좋다. 아마 얼굴을 처음 본 맞아. 계기가 됐었고 음. 그 뒤에 이제 그 광주에서 음. 그 전라도 비혼 공동체에서 이제 저를 통해서 혹시 언니차님하고 연결을 해주실 수 있냐라고 해서 저는 중간에서 연결만 딱 해드리고 맞아요. 중간에 이제 쏙 빠지고 네. 대신에 이제 그래도 광주에서 경정비 클래스 하실 때 저도 같이 갔었고 같이 즐겼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모루라는 공간에서 또 이제 경정비 클래스를 하시게 돼서 그땐 제가 참가자로서 네.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난 한번 들어봤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네. 처음 보시는 분들 더 가까이 가서 보시라고 네. 쭈삣쭈삣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뒤에서 맞아, 계속 맞아. 밀어 좋아, 좋아.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그냥 언니차 단톡에서 맞아요. 혹시 가끔 시간 얘기하고.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신 분 해서 맞아요. 카페에서 번개. 차도 먹고. 맞아요. 저번에 그 은평 쪽에서 만났잖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제가 초반엔 진짜 서울 와가지고 운전하겠나 했는데 은평 한번 갔다 오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자신감. 아니, 왜냐면 관악에서 은평이면 제법 거리가 되니까. 네, 맞아요. 게다가 이제 큰 길도 몇 개 막 순환로 타고 맞아요, 막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길 잃었어요. 아니야. 한 번 잘못 들어갔어요. 괜찮아. 까짓 맞아요. 거 돌면 되지. 근데 저 진짜 그 말이 도움이 됐던 게 저는 네. 일단 집에 운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음. 아빠도 차가 없었고 제가 우리 집의 첫 차였거든요. 아. 전 출퇴근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산 스타일이었는데 집에 운전자가 없으니까 맞아. 뭐 삼촌들이- 연수해줄 사람이 없어. 사실 삼촌들이 운전 연수랍시고 네. 뭐 직진주행 봐주고 주차 봐주고 해줬어요. 어. 막 금오산 뒷길 막 꾸불꾸불한 데도 가고 네. 정말 이렇게 회오리 같은 네네. 데였거든요. 그런 데도 같이 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나한테 붙어서 밀착 마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 그랬는데 그 요즘에도 그렇지만 트위터에 굉장히 네네. 뭔가 운전에 관한 정보도 많이 주시고 일상에 대한 정보도 되게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언니차님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트위터에서 딱 그냥 언니차님 계정에 올라온 글들을 매일매일 보면서 아. 약간 용기를 가지게 됐다고 해야 아, 되나? 진짜요? 왜냐하면 언니차님을 알기 전에 이미 저는 운전 한 7, 8년 차 정도 됐었어요. 운전한 네네. 지는 꽤 됐는데 네네. 그때까지는 자동차는 이동수단 끝 이거였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도 물론 이동수단으로만 맞죠. 생각하고는 있긴 하지만 내가 좀 더 탐구해봐야 되는 물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그냥 단순히 그냥 기름 넣으면 그죠. 가는 기름 기계. 넣고 가는, 맞아요. 그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번 그거 있었어요. 언니사님이 어떤 지도 네. 같은 걸 딱 그려주고 네. 이런 데서 길을 잃기가 쉽다. 나. 근데 어차피 돌면 다 똑같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되게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아. 그때부터 제가 약간 길을 잃어도 결국에는
나오게 되어 있다. 맞아.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음. 사실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체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저도 초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맨 처음에 되게 긴장을 했던 게 내비게이션이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 하세요. 막 이러면은 몇 미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120m인지 180m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막 골목이 많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럴 때마다 되게 막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왜냐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10대부터 이렇게 하면서 살면 정답을 맞춰야 된다는 맞아, 강박이 있고, 게다가 여성분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사회적인. 못하면은 더욱더 안 될 것 같고 지탄받는. 맞아, 맞아요. 그러게 여자라서 못할 줄 알았네. 막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지만 왠지 이제 남자애들이 실수하면은 조금 봐주는 느낌. 그러니까 에이 대기만성이요. 막 이때 여자들이 이렇게 못하면 그러게 누가 운전하라 그랬어요. 내가 위험하다고 했잖아. 맞아. 약간 이렇게 좀 운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여자애들이 좀 쉽게 비난받는 트렌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또 갑자기 딴 얘기로 새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저가 아시는 분들 중에 이제 변호사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자기가 이제 운전을 시작한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가 운전을 하다면 사고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변호사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공부도 되게 잘하신 분인데 그런 사람한테까지도 네가 운전을 하겠냐 이런 말을 여자니까 단순히 한다는 여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딱히 뭐가 못나서 운전을 못 하겠어요. 그런 것도 아닌데 이제 여성이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렇게 야 네가 운전하겠냐 이런 소리를 쉽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여성들이 운전을 할 때 좀 더 부담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내비게이션 조금만 틀려도 막 가슴이 철렁하고 저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막 급브레이크 밟고 싶고 맞아요. 나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멈출 뻔했다니까. 안 돼. 너무 위험해. 너무 진짜. 위험해.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읽으셨던 글이 아마 신도림역 근처에 있는 이상한 길이었을 건데 길 3개짜리 이거. 그러니까요. 예. 네. 그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5거리인가 6거리인가 막 되게 이상한 맞아요. 길이에요. 근데 오른쪽으로 메뉴에는 구로디 디철단지역, 구로구청역, 무슨 역 막 이러면서 맞아. 3개가 막 빠지는 맞아. 길인데 그게 너무 멀리 있어서 그거 글자가 보일 즈음에는 이미 지나친 거예요. 내가 가야 들어갈 구멍을. 내 길을 잃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미 제가 들어가야 할 구멍이 첫 번째 구멍이었는데 그 글자가 보였을 때는 이미 두 번째로 지나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이랬지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했잖아요. 어차피. 네. 그래서 그냥 일단 아무데나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가. 그런데 제가 가야 했던 방향이 신도림역 방향이었거든요. 근데 들어갔더니 그 길에 다시 갈림길이 2개가 생기면서 화살표에 신도림역이라고 써 있는 거여서 요거다. 괜찮네. 그치, 신도림역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쪽으로 그냥 다시 쭉 틀었어요. 그랬더니 원래 길로 합류가 된 거예요. 되게 저 서울 와서 나뉘어지고 다시 합류하는 길이 되게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막 그 강변북로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막 오른쪽으로 빙글 돌면서 빠져나가고 또 가지 또 치고 또 왼쪽으로 빠지고 막 이런 길들이 굉장히 많은데. 새길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론 그런 데서는 강변북로에서는 한 번 잘못 빠져나가면은 9km 직진해야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거기는 약간 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새길이 없고 이렇게 직진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길인데 그런 거 말고 이런 골목길 신도림역 같은 그런 데서는 한 번 잘못 들어가더라도 방향만 얼추맞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다시 또 길이 찾아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그때 약간 좀 깨달은 느낌이 나면서 그 글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자들이 실패 두려워하도록 키워진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요. 내비가 잘못됐다고 하면 사실 내비 네가 뭘 알아. 물론 내비는 길을 알고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되게 철렁하고 막 더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맞아요. 그랬던 게 아닌가. 그래서 모든 길은 다 이어져 있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글을 보고 사실 그 전까지도 그냥 뭐 돌다 보면 돌아지겠지 했지만 그걸 보면서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걸 이제 정말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쵸. 근데 또 마침 그때쯤에 아마 그런 비슷한 느낌의 여러 갈래인 길을 제가 가보면서 아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경험을 또 해봐야 돼. 정말 비싼 경험들. 알죠. 어디 이렇게 한번 받고 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가슴 아프다. 제가 이제 차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의 네. 차를 살짝 긁은 적이 있는데 또 그냥 도망치는 게 양심에 너무 아파가지고 네. 거기 적혀있는 전화로 전화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 정도가 지금 긁혔다. 긁혔다 했더니 그분이 막 그 시가 같은 거 찾아보시더니 네. 그분 되게 그래도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아. 그 정도면 네.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8만 원 정도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러는 거야. 매너 있다. 8만 원이면 나 솔직히 말하면 진짜 절을 해야지. 네. 잘 막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00%잘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8만 원 바로 싸드리고 그리고 진짜 고맙다고 제가 초보 운전이라서 이런 감이 좀 없다고 주차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초보 운전 때는 주차하다가 많이 긁어요. 저도 긁었어요. 맞죠? 저 주차하다가 기둥도 받고 그러니까요. 저도 남의 차 밟고 벽에다가도 한 번 긁고. 소화전이 그렇게 감지가 안 돼요. 이게 참 그 소화전이 높이가 낮잖아요. 네. 그 무릎이 아니라 사람이 낮아요. 서 있을 때 한 허벅지보다 낮잖아요. 맞아, 무릎 맞아요. 정도 높이잖아요. 그 정도 높이가 되면 앉아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 후방 센서가 그쵸. 그게 안 걔를 돼. 감지 못해. 잡을 때도 있고 안 잡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더라고요. 기둥이 얇으니까. 맞아요. 음. 얘가 뭔가 물체로 인식이 안 되나 봐. 그러니까. 그래서 저번에 언니 차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약간 후방 카메라가 삐삐삐삐 하고 있는데 뒤에 네. 아무것도 없어. 맞아. 유령. 유령. 이것은 유령인가? 음. 근데 사실 그것은 소화전이었다. 뭐 이런 되게 농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로 저는 오히려 운전을 몇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언니 차라는 이 플랫폼 뭐라고 해야 되지? 컨텐츠? 어떻게 보면 언니 차님을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네. 있고 어떤 컨텐츠라고도 생각할 그쵸. 수 있는데 어쨌든 언니 차를 만나고 나의 새로운 인생 시작됐다. 뭔지 아시죠? 서울 사이버 대학에 다니고.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오히려 좀 초반에는 의심했어. 이 사람도 결국 여자고. 뭐 네, 사회적으로 초보 아니야? 아직 초보 아니야? 몇 년 안 사회적으로 됐지. 결국 여자한테 요구하는 거는 운전이 아니고 그냥 착하고 예쁘게 음. 시집이나 가고 이런 건데 여자 엔지니어 약간 여자로서 기계를 만지는 사람? 차를 잘 아는 사람? 이게 나도 약간 의심이 됐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진짜로 이런 거를 내가 직접 느껴보고 나니까 와 이거는 진짜 제대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오히려 좀 약간 제가 좀 많이 귀찮게 전화도 많이 하고 저 그것도 있었잖아요. 저 그냥 되게 단순히 후방 라이트 바꿀 때 그때도 맞아. 연락해가지고 혹시 이거 가격대가 이게 맞아요?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초보한테는 막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물어보는 게 좋아요. 저 그래서 그날 언니차님한테 물어보고 확실히 씌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두 군데를 가봤는데 가격이 한 8만 원 차이 났지 않아요? 네, 몇만 원씩 차이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두 군데 중에 저렴한 데서 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부품 쓸 건데. 네네 맞아요. 똑같은 걸 꺼내가지고 가격을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그래서 나는 그래도 확인해보길 잘했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잘 됐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진짜 언니차님을 섭외를 하면서도 그 다른 방송에서 운전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차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그냥 아무 얘기나 하면 안 돼? 좋죠. 이래가지고 진짜 아무 말 대잔치를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결국 어쨌든 차 얘기를 간에 하게 된다. 언니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나게 된 인연도 계기니까. 차고 하다 보니까 차 얘기를 이렇게 많이 좀 했어요. 또 혹시 오늘 오시면서 뭐 그냥 차 얘기 아니라도 뭐 일상 얘기 중에서 뭐 하고 싶은 게 있었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일상 얘기. 사실 아까도 잠깐 그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희 네. 이거 비밀은 아니지만 좀 전에 식사하고 두 소장님한테 네. 잠깐 만났어요. 네, 두 소장님 사무실에 가가지고 셋이 또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좀 많이 나눠가지고 네네. 그 중에 했던 얘기를 하나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처음으로 가가지고 이제 1학년 때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아마 이제 가족한테 별로 얘기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다른 애들은 학교에 갔다 오면은 오늘 뭐 배웠고 무슨 일이 있었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왜 얘기를 안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참고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얘기를 꼭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약간 말을 많이 좀 안 하는 성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사담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저한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사실 오늘도 뭐 하고 왔냐면 초등학교에서 강의를 또 하고 왔어요. 초등학교 갔다 오셨구나. 네네. 그래서 요새는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오. 있는데 언니차 이름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오. 다른 데 소속으로 이제 하고 있긴 지금 하지만 근데 그 언니차 활동도 하시지만 그쵸. 어쨌든 그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응.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하고 왔어가지고 오늘 뭐 했나 생각해보니 또 교통 관련한 거예요. 차랑 멀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또 그런 얘기도 해주셔도 돼요. 맞아. 그러고 보니 최근에 연극을 봤어요. 무슨 연극이었냐면 제목이 뭐였지? 제목이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연극을 봤어요. 연애물인가요? 연애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목이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제 2명의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 할머니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약간 배경이 근미래예요. 2050년 막 그런 느낌으로다가. 약간 2020 원더풀. 그죠? 약간 미래이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사람 사는 거 다 마찬가지라서 두 할머니가 오랜만에 안부를 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과거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다시 나타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옛날에 부부였고 당연히 여성인이 레즈비언이었겠죠. 그래서 자녀를 입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의 현재 사는 이야기와 이 부부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부로서 이제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고 가끔 부부싸움도 하고 자녀랑도 막 생일 파티 하기로 했는데 막 엄마가 늦게 와가지고 왜 안 와 이러다가 생일 파티 케이크 혼자서 둘이서 불면서 이러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해서 됐어 이제 불었으니까 나 들어갈게. 그래서 됐어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랬더니 이제 불었으면 다 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그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갈등도 있고 막 그런 정말 그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 같으면서도 사실은 평범하지 않은 그래서 레즈비언 부부이기 때문에 그 근미래에는 이제 그 결혼이 동성 결혼이 가능한 세계로 되어 있었지만 옛날엔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혼인신고서요. 맞아. 그 혼인신고서가 불수리 될 걸 알지만은 접수하러 가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를 연극을 통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사실 지금은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수리 되는 혼인신고서를 찾아들고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기사에서도 나왔었지만 제 지인 중에도 한 커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미래에는 우리가 또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때에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되게 좀 약간 감동적이면서도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연극이라고 얘기하시길래 그 최근에 저희 대화하면서 메노포즈 보러 갔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뮤지컬을 연극이라고 잘못 말씀하셨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연극도 보셨고 그리고 이제 뮤지컬 봤습니다. 메노포즈도 봤어요. 근데 저희가 같이 간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지금 봉선 언니가 뮤지컬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봉선 언니 있는 회차에 공연을 보러 갔었고 연지님은 언제 가셨죠? 저는 25일인가 뭐 그때 갔을 거예요. 혹시 그러면은 전업주부 역할을 누가 하셨는지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김현숙님? 그럴 가능성이 아마 조혜련님 아니면은 조혜련님 아니에요. 가지고 그럼 김현숙님이실 텐데 네네네. 그분은 아마 원래 뮤지컬 배우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봉선 언니 노래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봉선 언니 회차만 지금 가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 메노포즈 보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도 해요. 좋아. 이랬는데 둘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메노포즈 얘기도 해봅시다. 네, 근데 저희가 그냥 채팅으로 메노포즈 보러 가요 이런 얘기 할 때 좀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어쨌든 여자만으로 구성된 극이 잘 없기 때문에 맞아. 그게 되게 소중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분명히 이게 되게 오래된 극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뭐 부족한 부분도 있을 내용상 조금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저는 보면서 저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죠. 그냥 우리도 40대 이제 저희도 이제 곧 40이잖아요. 그래서 40대 50대가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궁내막증 수술을 하면서 이미 몸이 다 낡아져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출산한 거보다 한 단계 더 위험한 유산을 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질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 치료를 하면서 아예 생리 자체를 잠깐 끊는 안 하도록. 그 호르몬 블록스 네네네. 거군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사실 나이는 갱년기가 아닌데 그 신체적으로 갱년기 한번 증상이 그쵸, 있었던 그때부터 거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노포즈가 갱년기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 계속 열이 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진짜 아프기 전엔 안 그랬는데 수술하고 호르몬 치료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네네. 보니까 정말 열이 많은 그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면 그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쵸. 이제 그 뒤로 계속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땀이 너무 많고 화가 많이 나고 어. 그 극 중에서도 왜 맞아요. 내가 화가 나는 건 불면 때문이야 라고 맞아요. 하는데 저도 잠을 진짜 못 자거든요. 아. 그러니까 늘 화가 나 있는 상태, 늘 그쵸. 예민한 상태. 그래서 메노포즈를 보면서 되게 엄마랑 봤으면 되게 좋았겠다 그쵸. 이런 생각을 했지만 뭐 엄마 안 계시니까 어쩔 수 없고 괜찮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엄마를 언급하는 게 좀 네.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뭔지 알겠어요. 엄마 얘기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알았어요. 그래서 메노포즈 갔을 때 네네. 뭔가 상상했던 것과 실제 경험했을 때 그 느낌? 차이? 어. 그래서 저도 아까 막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메노포즈가 약간 오래된 극이다 보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도 반 정도 있었고 기대도 반 정도 있었는데 기대한 바를 먼저 얘기를 한다면 저는 솔직히 이 메노포즈 그게 좀 재미있는 점이라면 솔직히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이제 그런 일이 수술을 겪고 나서 약간 그 호르몬 치료 때문에 그 메노포즈 상태와 비슷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다 보니까 사실 배경이라는 걸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찾아올 죽음이나 마찬가지로 완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겪게 될 필연적인 한 과정 중 하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죠. 왜냐면은 저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약간 뭐랄까 표준 인간은 좀 남성으로 상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남성의 삶이라든지 남성의 첫 자위라든지 남성의 첫 섹스라든지 그런 뭔가 기념비적인 그 삶의 이정표들이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사실 여자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는 거에 반해서 여성에게도 사실 중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 있잖아요. 뭐 첫 생리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를 가진 수도 있고 안 가질 수 있지만 뭐 가졌다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생각해야 되면 이제 완경이 일어났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삶의 중요한 이정표들 중 하나로서 첫 생리만큼이나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별로.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요. 증상에 대해서 그냥 TV에서 홈쇼핑 광고에서 막, 자, 3개월에 몇만 몇천 900원, 막 이러면서 맞아요. 나오는, 막, 갱년기 증상 와라. 미치겠다, 갑자기. 너무 딱 그, 아시는 그런 거 아시잖아요? 이게 막, 열이 나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지나가면서 그렇게 휙, 아니면은 그놈의 소파이메토 광고. 뭔지 다 아시잖아요. 알죠. 근데 그 소파이메토 광고는 그렇게 많은데, 갱년기 증상 완화는 그렇게 많이는 못 봤던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소파이맥도는 지금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데 갱년기 완화는 이름을 제품도 딱히 있는지 모르겠고 얘기도 별로 되는 거에 없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해보니까 진짜 계속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식은땀을 흘리게 된다거나 아니면 감정 변화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뭐 기억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종합적인 변화, 되게 큰 변화잖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야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첫 생리에 대해서 막 요새는 뭐 생리 파티를 해준다고 제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벤트로서 받아들이고 삶의 한 일부로서 받아들인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런 메노포즈는 너무 없지 않았나. 그냥 나중에 그거를 히스테리로만 약간 이해되는 맞아. 이게 있지 않았나 맞아.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좀 더 유머러스하고 여성들에게도 약간 그래서 저한테는 교육적인 극이었어요. 맞아, 교육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면에서 되게 교육적이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음. 나와서 얘기한다는 점도 좀 재밌게 느껴졌어요. 저 궁금한데 네. 제가 이제 김현숙 배우님 걸 안 봤으니까 음. 가정주부 네네. 캐릭터가 사투리를 쓰시나요? 사투리는 안 썼던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그냥 음. 배우 특성인가 보다. 아, 왜냐면 그죠. 봉선 언니는 원래 사투리를 잘 쓰시니까 음. 사투리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렇구나. 조혜련님 것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 예전에 김숙 언니랑 이영자 언니도 그걸 했었는데 아마 수기 언니도 사투리 썼던 것 같고 아니야, 사투리를 썼던 것 같기도 해. 아, 맞다. 한 명이 썼어, 한 명이. 한 명이 그 네. 전업주부 역할. 그분이 맞나 보다. 아, 그렇구나. 음. 그래서 저는 약간, 원래 전업주부 역할은 무조건 사투리 쓰는 건가? 아, 이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제가 그럴 수 다른 있죠. 캐스트 분들은 안 봤으니까. 그래서 그 전업주부 분 있고, 그 농사 지었던 분 아, 있고, 네네네. 그죠? 웰빙주부. 웰빙주부. 아, 그게 웰빙주부구나. 그래서 네. 뭐가 전업주부지?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마은 것 같긴 하지만, 둘 다 전업주부 아닌가? 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음. 농사를 짓기는 해도 결국은 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누군지 약간 헷갈렸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음. 어쩔 수 없는 그냥 사회적인 그죠. 느낌인 게 음. 분명히 그 고추 농사를 짓는 그 웰빙주부도 음. 그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서 웰빙주부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쵸.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농사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보통 그냥 전업주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쵸. 음. 그래서 약간 배역이 정말 농사꾼 배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업주부가 두 명인 것처럼 저한테는 조금 느껴져가지고 살짝 캐릭터가 헷갈렸던 면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비건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웰빙주부가 비건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저는 그거 보면서 이래서 웰빙주부구나. 웰빙.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좋았던 부분이 그렇게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그 전문직 여성이 등장했던 것도 저는 진짜 옛날 극이잖아요. 제법 됐던 극인데, 전문직 여성을 넣었다는 것 자체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 느낌상 배역으로, 그러니까 하는 말로 짐작을 해볼 때, 이혼 혹은 이제 싱글맘인 것 같았어요. 이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혼이었던가? 뭐 그랬는데, 그래서 그 상태로 되게 커리어 잘 유지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있는 그거 자체도 되게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통화하는 내용 이런 걸 보면은 응. 최소 팀장급 맞아요. 이상인 거예요. 관리급이죠.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 막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역할 분배를 그래도 꽤나 좀 생각을 많이 해서 맞아요.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맞아. 하더라고요. 이게 재밌었고 좋았던 점이라면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너무 외모 연극을 많이 하게 되었다. 외모 네. 연극. 맞습니다. 진짜.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메가포즈를 2번을 보면서 이 얼굴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나? 그죠. 몸매 얘기도 너무 많이 몸매 하고.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하나? 근데 아무래도 그냥 지금 그런 극을 만들었다 해도 여자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얼굴이라든지 몸매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키워졌기 때문에 그런 대사가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으면서도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아마 메노포즈가 옛날 극이 아니라 네. 최신 극으로 만들어진 그죠. 거였다면 오히려 주체적 섹시나 그랬을 주체적 수도 꾸밈 노동 이런 것들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어쩌면은 그래서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야, 너 아직도 외모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한마디가 약간 맞아. 들어갔을 일침하듯이. 수도 있어. 그죠.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는 그러니까 생각. 극이 전체적으로 빠도 누군가 한 명이 태클을 걸어줌으로 그죠. 인해서 극이 완성이 되는 맞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저는 메노포즈를 2번 본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봉선 언니를 보는 게 좋긴 하지만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첫 뮤지컬인데 궁금하네요. 연습도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고 춤을 추는데 완전 날아다니셔가지고 와 이게 너무 잘하면 안 되는데 코미디계에서 뮤지컬계로 빼앗기는 그러게요. 좋다. 그래서 어쨌든 되게 재밌게 보고 오면서 이거 언니차님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맞아.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리고 또 웃겼던 게 불륜이네 그거 나왔던 부분도 막 섹스리스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년의 위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사비 트렌드가 있어서 비섹스, 비연애, 비출산 이렇게 비결혼이 아닌 것 같은데. 잠깐 비연애, 비연애 비혼
비출산, 비출산, 비섹스. 그쵸. 비섹스. 이렇게 답이었던 이거 근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포비 유행했을 때는 진짜 달달달달 외웠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생활이 되고 나니까 기억이 잘 안 나. 맞아. 이게 내 일상이라 가지고 이게 뭐였더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트렌드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섹슈얼한 내용에 대해서는 꼭 다뤄야 되나 싶을 수도 있기는 한데 맞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섹슈얼한 부분도 인간의 좀 큰 영역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큰 영역 중 아주 하나죠. 큰 영향. 그죠? 왜냐면 그러니까 동물은 자기가 수컷 혹은 암컷이라고 생각하면서 활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런가? 그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암컷 고양이가 있고 수컷 고양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암컷 고양이가 난 암컷이니까 털을 더 많이 다듬어야지 이러겠어요? 그냥 고양이니까 다듬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은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성별에 다른 뭔가 역할이 좀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그런 면에서 섹슈얼적인 면도 이제 동물은 그냥 번식기 때만 주로 이제 그런 이슈가 생기고 뭐 내가 못해가지고 막 번뇌가 생기고 나는 인기 없는 고양이다 막 이러면서 자책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고양이들도 이제 발정기가 오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운다거나 막 스프레이 한다거나 막 그런 일이 생기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제 생각에 막 자책을 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고양이의 말을 또 들어봐야 알겠죠. 근데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맞아요. 섹슈얼하게 인기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막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막 나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섹슈얼한 부분이 사람에게는 좀 큰 아이덴티티 중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섹스리스에 대해서 다룬 것도 예전에는 내가 성적으로 능력이 있는 혹은 활발한 여성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되었다. 그게 이제 메노포즈랑 관련돼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약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구나.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메노포즈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내내 계속 이런 마음도 들었다가 저런 맞아. 마음도 들었다가 맞는 것 같기도 했다가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맞아.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혼자서 마음의 갈등을 아주 막 키우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좋아. 속 시원하게 이제 커튼콜 노래 막 하고 나니까 또 좀 맞아. 좋긴 좋더라고요. 저는 영국에서 커튼콜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뭔가 감동적이야. 커튼콜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마무리를 맞아요. 깔끔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배우들 얼굴을 딱 한 번 더 볼 수 있고 그쵸. 마무리를 짓는 그 느낌. 그치. 왜냐면은 이제 이야기가 흘러갈 때에는 그 이야기는 그 배역의 그 사람으로서 맞아. 살아있는 연기자로서 연기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커튼콜을 하게 되면은 아까 뭐 연극에서 죽이네 살리네 했던 사람들도 손잡고 나와서 맞아. 같이 인사하고 박수치고 저 그거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이러게 맞아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극은 끝났고 우리는 배우로서 다시 돌아와서 다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환한 빛 아래에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 게 뭔가 감동적인. 뭔가 이상하게 감동적이야.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 약간 뭐랄까 그 커튼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죽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또 딥하게 가는데요? 그러네요. 제가 좀 F라서 그런가? 근데 저도 F라서 그럴 수 있지. 같이 딥하게 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마무리라는 시점에서는 죽음과도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그러니까 그게 등장인물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커튼콜이라는 게 마치 모든 이야기 인생이 끝났을 때 찬란함을 뜻하는 것 맞아. 같아서 그게 좀 뭔가 애틋한 느낌을 맞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좋더라고요. 하여튼 참 메론포즈 재밌었어요. 그래서 약간 극 자체가 아줌마들이 약간 수선 피우면서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재밌게 노는 그런 거 자체도 재밌었고요. 저 솔직히 말하면 메노포즈 보면서 내가 봉선 언니가 네.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저 사투리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진짜 그 역할 안에 그 전업주부처럼 말이 진짜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연지님은 말이 너무 없어서 엄마가 말을 왜 좀 말을 하렴, 말을 좀 하렴이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엄마가 입을 좀 다물고 있어주렴. 이렇게 왜 말을 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겠니? 말을 계속 해야겠니? 약간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 전업주부 역할에 굉장히 몰입이 싹 됐던 게 다들 조용히 쉬고 있는 가운데 그 전업주부 역할만 계속 수다를 떨거든요. 맞아요. 보면서
내가 저 역할 때의 나이가 되면 응. 나도 저러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남 같지가 않은 거야. 근데 사랑스럽잖아요. 사랑스럽긴 한데 나는 봉선 언니만큼 사랑스럽지 않을 것 같아. 아니야, 사랑스러워. 사랑스럽다고 합시다. 응. 우리 여자들은 너무 자기를 응, 낮추는데 맞아. 특화돼 있기 때문에 응, 안 그럴 것 같아도 그렇다고 합시다. 맞아. 난 사랑스러우니까. 그리고 사랑스러운 거는 응. 그냥 개인적인 이제 경험이긴 한데, 뭐랄까, 이제 소위 객관적인 게 응.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외모가 출중하다든지, 화술이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 눈으로 보이는 지표들이 훌륭한 것, 혹은 이제 좋은 것이 그런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되게 재밌고 그런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꼭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이랑 할 얘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이렇게 약간 좀 가까워지고 막 일상도 이렇게 공유하면서 막 시시껄렁하게 그랬대 막 이러는 거 하고, 그러고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대답을 진심으로 해주고 그러는 게 계속 시간이 쌓이면은 진짜 그냥 딱히 이 사람이 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훌륭하고 객관적으로 뭐가 있고 뭐 어쨌고 이런 거랑 무관하게 그냥 되게 사랑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전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럼요. 사랑스러운 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관계에서 나오는 힘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 막 많은 연구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행복이란 어디서 오는가, 성공이란 무엇인가 연구를 했는데 그 대부분의 연구들이 저도 막 많이 찾아본 건 아닌데 결론이 다 그거예요. 인간관계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관계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이 A랑 B가 만났을 때는 서로 뭔가 좀 어색하고 말도 좀 안 통하고 내가 막 웃기다고 해서 얘기했는데 좀 분위기 별로 약간 막 이렇게 되고 안 좋아지고 이러면은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닌 거야. 결국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잘못한 거냐? 아니에요. 그러면 A랑 C가 만났을 때 그럼 얘네들이 막 시시껄쩍한 얘기했는데 적으로 잘 통하고 막 이런 거에 있다고 막 이랬는데 그렇구나 이러면서 짝짝꿍이 맞고 그러면은 그냥 둘은 오랫동안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많이 만들고 내가 딱 하면 쿵 하는 사람을 만나서 계속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행복이란 게 별게 없더라고요. 물론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을 하거나 그것도 행복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할머니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성공을 했었거든요. 사업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뭐 잘못돼서 돈을 전부 다 잃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확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생활이 너무 많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할머니가 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님은 네. 애초에 행복이 자기 자신 안에 네, 있는 그러니까요. 분이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 남들이 보기에는, 아니, 이렇게 망해버리고, 주변에 사람도 막, 바뀌고. 잘 나갈 때 막 했던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리고 막 그랬는데도, 또 새롭게 친구를 만나고, 그 안에서 쿵딱쿵딱 하면서 또 재밌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할머니가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부르면은, 온나! 이러면은, 와요! 그죠? 그리고 뭐 밥 먹으러 가고, 막 자기들끼리 막 경로당 다니고, 이러면은 또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냥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그냥 내가 그냥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쿵딱이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결국 그게 행복인가?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요. 이야, 아니, 나는 이렇게까지 깊은 얘기를 원하지 않았어. 저도 하다 보니 그렇게. 굉장히. 근데 이게 약간, 뭐, 그렇다고 완벽하게 얘기할 순 없지만, 그 감정형 F 인간들이 조금 뭔가 사람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딥하게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듯. 그래서 저도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사람 관계고, 그죠. 회복이 되는 것도 사람 관계여가지고, 맞아. 그냥 좀 약간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한참 연락을 안 하다가도 그냥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떠오르면 막 어색해하지 않고 그냥 막 연락을 해본다거나 약간 그래서 그 사람도 받아주면 그냥 우리는 뭐 또 몇 다시 년에 재밌는 한번 거지. 되게 드물게 연락을 하더라도 난 되게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거지. 그니까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너무 좋아. 그 우리가 사실 오늘 1시간만 딱 녹음을 하고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분명히 어린 시절 말을 너무 안 해서 어머니께서 말을 좀 해라 라고 했다는데 네. 정말 이건 사람이라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강의를 하러 다니시고 그러니까요. 강연을 하러 다니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오늘도 약간 오늘 외부 일정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기력이 조금 없다라고 하셨는데 목소리는 살짝 작을지언정 뭔가 되게 재밌는 흥미로운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꺼내주시는 게 저 좀 재밌네요. 그건 희비님이 잘 들어주시다니까 저도 이제 얘기가 슬슬 나오네요. 저는 흥미롭지 않으면 듣지 않아요. 큰일 났네 막 이래. 흥미롭지 않으면 바로 티가 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 눈을 반짝일 때는 정말 재밌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좋아요. 오늘은 또 귀가하시는 길이 또 멀기 때문에 저희가 1시간만 딱 하자라고 네네. 얘기를 했고 사실 아까 두 소장님하고 셋이 차 마실 때도 정말 1시간만 녹음했는지 얘기해주세요 그쵸. 라고 두 소장님이 궁금해 하셨는데 저희 정말 1시간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자유로운 얘기 하고 싶은 얘기들 뭐 이런 걸 하자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언니차님을 모신 만큼 언니차님을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러니까 개인보다도 뭐 운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나는 초보 운전인데 뭔가 소통을 하고 싶다. 네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언니차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SNS겠죠? 그렇죠. 저와 언니차님의 첫 그죠? 만남 트위터였다. 네네. 그러니까요. 트위터에서 언니차를 검색하시면은 나오는 계정 언니차 여성운전 프로젝트라고 돼 있는 계정으로 팔로우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인스타에도 같은 계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셔서 궁금하신 거를 멘션으로 주시거나 DM 보내시면은 제가 보낸 대로 답변을 드리니까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뭐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어려움에 처했다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혹시 저희가 지금 인원이 많진 않은데 언니차 단톡이 있잖아요. 그쵸. 혹시 그거는 지금은 그 추가 인원을 더 받지 않나요? 좀 받아야 될 텐데 제가 약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니차 초기에 member들이 거의 그대로 가고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뭐 한두 명 정도 바뀔 수는 있지만 맞아요. 거의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대로 자기 갖고 계세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되게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워셔액 뭐 들어간 거 써야 되냐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간단하게 또 뭐 약간 기스 났을 때 약간 상처 났을 때 뭐 어떻게 뭐를 칠하면 좀 깨끗하게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부품이나 저는 하이패스 기계 살 때 기억나시죠? 네네. 제가 진짜 한 3년을 사야 되는데 이러다가 결국에는 저 하이패스 사야 되는데 링크를 몇 개 주실 수 있냐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직관적으로 딱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천해 주신 거 한 두세 개 정도를 받아서 그쵸. 제가 비교해서. 봤을 때 가격이나 디자인도 봐요. 그쵸.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한 두세 개 보내주셨는데 사실 다 비슷하고 좋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내 수준에 맞는 걸로 해서 지금 잘 붙여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소소한 거부터 아주 뭐 우리 사고 났을 때 이야기도 그쵸. 저 기억나시죠? 반파 사고 났을 때 자동차 오른쪽이 싹 날아갔을 그러니까요. 때 저만 살고 차가 죽었는데 무슨 일을 안 했지만 근데 제가 그때 정신이 나가서 웃으면서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빨리 차 밖으로 나오시라고 저의 안전부터 일단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빨리 보험사 해서 그래서 그때 만약에 언니차 단톡이 없었으면 거기서 이제 저를 걱정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없었으면 저 거기서부터 운전을 더 못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사고를 기점으로 운전을 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보험료 할증의 그 고통. 쓴맛. 네, 맞아요. 그런 거를 제가 너무 많이 싹 느껴가지고. 무사고 갑시다.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아직 3년, 이제 3년 차거든요. 그 사고 이후로는 아직 딱지도 한번 끊지 않고 제 딱지를 그래도 한 1, 2년에 한 번씩은 끊었었는데 그죠. 속도 위반 안 하고 신호 위반 안 하고 그다음에 좋아. 어디 끌지 않고 잘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된 겁니다. 이렇게 방심하는 순간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언제나 사고는 찾아올 수 있지만 그래서 항상 내가 너무 급하더라도 안전속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100km 도로에서 100km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 하는데 난 사고가 나봤잖아.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 가는 과정도 함께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뭐 조금 제가 해봤어요. 100km 도로에서 80으로 가봤거든요. 아유, 그럼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나. 근데 네. 그렇게 늦게 도착하지 않아요. 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뒤에서 차가 빵빵거릴 수는 있는데 실은 그래요. 빵빵거릴 정신이 있으면 네가 피해가면 돼요.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최저 속도 50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80에서 90 조금 많이 한다 그러면 105 뭐 이렇게 약간 그냥 100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80도 사실은 내가 너무 좀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그쵸. 조금 천천히 가는 거지. 보통은 1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 선만 잘 지키고 맞아요. 너무 진로 방해만 안 하면 음.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딱 각인하고 이제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옛날 같았으면 주황불에 무조건 넘어가고 주황색에는 무조건 넘어갔어요. 안 돼. 근데 위험해요. 요즘에는 저 멀리서 주황불이 보여도 네. 약간 속도를 조금씩 낮춰가면서 뒤에 그쵸. 차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그쵸. 천천히 해서 딱 멈춰주고 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다 언니차님 덕분이죠.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맞아. 아까 그 언니 차와 소통하고 싶다. 이거 약간 추가로 한마디 더 하고 네네. 싶다면 이제 제가 9월에 책이 나오니 꼭 SNS를 보고 계시다가 책 광고가 올라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아직 안 정해졌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책 제목을 빨리 정해야지 제목을 가지고 막 떠들고 다닐 텐데 아직 제목이 안 정해져서 뭔가 좋은 제목이 없을까? 그 어렵네요. 제목은 근데 제가 봤을 때 편집 다 끝나야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도 마지막까지 제목을 못 정해서 제목 투표 받고 막 이렇더라고요. 아, 그쵸. 어려워요. 뭐라고 하지? 그래도 어쨌든 언니차님의 책이 음. 언니차님의 그 모든 노하우 쉽고 깔끔하게. 깔끔한 노하우가 음. 응축되어 있는 그런 책이 9월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와! 언니차님 책 나오면은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와 저희가 진짜 딱 예상한 시간 1시간 오.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무조건 9시 전에 끝내자라고 네. 했는데 지금 8시 48분이고요. 아, 1분 단위도 맞추겠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시계를 조금 빨리 맞춰놓은 것 같긴 아까 한데 7시 47분쯤에 시작했어요. 49분에 7시 49분. 그렇구나. 그럼 이 시계 기준으로 1시간을 딱 했군요. 그러죠. 와, 이거 너무 완벽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차 얘기로 주제를 잡았으면 1시간에 안 끝나요. 그럴 수 있죠. 하고 싶은 말 너무 많고. 근데 우리 일상에서 이제 있었던 차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이야기랑 섞어서 1시간 만에 정리할 수 있었다. 좋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차 얘기할 때마다, 운전 얘기할 때마다, 뭐 오늘 운전해서 어디 갔다 왔어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언니 차님 언제 오시지?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솔직히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희미님이랑 같이 한번 찍을 날이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일단 정말 이것도 운때가 맞아야 맞아요. 각자 이제 시간대가 맞아줘야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한동안 아까 두 소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요즘 힘들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한다고. 힘든 시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되게 좀 몇 달 동안 계속 힘들고 이랬어가지고 게스트 없이 계속 방송을 했거든요. 게스트 사실 있으면 편하긴 해요. 티키타카가 되니까. 그죠. 근데 그것조차 안 될 정도로 힘들었어가지고 이제 게스트는 좀 무리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근데 이거는 또 너무나도 감사한 게 내가 시간 되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콜. 바로 콜. 만약에 저 시간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게 또 밀렸을 거예요. 그치. 근데 되는 날을 빨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저 이날 나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너무 감사했고. 그쵸. 그 한다는 뜻이에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약속을 얘기했는데 시간 돼? 근데 안 돼. 이건 안 된다는 뜻이고 이날은 안 되지만 이날은 될 것 같아. 이건 된다는 뜻이야. 맞아. 그래서 나는 사실 정말 지금까지 나와주신 게스트분들 다 그렇지만 진짜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시간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덥석덥석 하겠어요. 근데 진짜로 제가 방송 녹음하자 얘기도 하기도 전에 너무 흔쾌히 언제 시간 되니까 만나자. 그러니까 우리 아마 개인적으로 그냥 만나서 밥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녹음을 좀 하려고요. 난데없이 들이대는 마이크. 그래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해야죠 하고 해주신 게 나는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벌려. 저는 진짜 오늘 방송 녹음을 하면서 또 제가 말을 좀 너무 많이 하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밥 먹으면서 이제 서로 되게 아주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이 방송 녹음을 생각보다 남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도 그래도 오늘 약간 긴장을 조금 초반에는 좀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1시간이랑 녹음이 끝나는 시점에서 네. 뭐 감상이 어떠신지. 진짜 저도 주제를 꼭 차로 하지 않고 약간 사담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걱정이 있었죠. 제가 별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어쩌고 하다 보니까 막 인생 얘기를 하고 있고 맞아요. 행복 얘기를 하는데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게 티키타카가 되면은 재미있구나. 역시 이런 맛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랑스러운 희미님. 사랑스러운 연진이? 재밌었어요. 네, 저희는 이제 앞으로도 사실 녹음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아까 또 두 소장님이랑 셋이서 방송을 해보는 건 어떤가요? 그쵸.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냥 마음이 맞는 친구들 있으면 굳이 어떤 되게 거창한 주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끼리 그냥 재밌는 이야기 정말 재밌어서 하는 그런 방송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했습니다. 자, 이제 3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해보자. 아니면은 뭐 먹으면서 그냥 아무 얘기나 해도 되고. 맞아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팟캐스트가 사실은 소리만 듣는 거라서 그죠. 음식이 보이진 않겠지만 저희 이거 먹으면서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컨셉도 재밌을 것 같긴 그죠. 하거든요. 사실 오늘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냉장고에 맥주 한 캔, 그러니까요. 맥주를 한 캔 넣어놨는데 음주는 약간 저도 그렇고 연지님도 그렇고 둘 다 술 먹으면 몸이 아파가지고 맞아요. 네, 술은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술은 다음날 쉴 수 있을 때 맞아요. 이럴 때 진짜 퍼대놓고 먹을 수 있을 때 한 잔씩 하도록 하고 그런 날을 또 한번 잡아보죠. 네. 진짜 딱 1시간 맞춰줬네. 네. 이제 저희가 마지막 멘트까지 해서 이제 정말 9시 전에 딱 끝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언니차님하고 함께 이제 재밌게 저희만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재밌는 맞아. 방송을 한번 녹음을 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멘트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오늘 방송 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연지님 뭐 혹시 하고 싶은데 안 했던 말 같은 거 있으실까요? 다 하셨나요? 사랑해. 우리 언니차님의 사랑한다는 멘트를 끝으로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